뭐 먹사니즘이니 말은 뭐 먹고 사는 민생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라고 했는데 막가자는 막사니즘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 이게 대빵이 먹사니즘이니 경제니 하니까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개딸 지지층이 보면 딸랑딸랑하면서 무슨 경제는 민주당 뭐 그런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는데 이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맞는데 긴장합시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단어로 프레임을 짭니다. 공부는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거를 계속 확산하면 국민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경제는 민주당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웃어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투 프로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서 복싱 배웁니까? 네, 여기에 배드민턴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나가서 배드민턴 배워요. 국회의원 가슴에 배지 달 정도면요. 기본 경제 상식은 이미 공부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서야 모여서 경제 공부 좀 하자. 이거 마치요. 링 위에 올라간 복싱 선수가 프로를 앞에 두고 나 이제 복싱 배워볼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발언이에요. 이거 자체가. 내가 기본적인 경제 개념은 갖고 장착하고 배지 달았었어야죠. 근데 민주당은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기본 근간 자체가 없다. 그래서 그나마 공부하겠다라고 하니 다행인데 공부 제대로 해라. 또 말도 안 되는 좌파 학자들 끌어다 놓고 소주성 같은 말도 안 되는 경제 공부하지 말고 그렇지. 진짜 제대로 된 경제학자들을 모시고 와서 경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정책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부터 제대로 듣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에서 우뚝 설 수 있는지 진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박수 쳐드리겠다. 하지만 얘네들이 바로 이런 공부 모임을 만든 것은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끝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대로 된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소주성같이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공부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결국에는 이 경제 모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뻔하죠. 지금 논란되고 있는 금투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걸 이끌어내기 위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은 이 금투세나 종부세 논란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제대로 모르니까 하고 안일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수작을 부려서 이걸 또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릴지 모르니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 하기 전에 미리 국민들께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제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저께요. 이거보다 하루 빠른 그저께 YTN의 아침 뉴스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투세, 종부세 논란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 당에서 금투세, 종부세 완전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계기를 가지고 이러한 주도권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네. 자, 이런 것들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만들자는 입장이었어요. 이거 부자 증세다라고 하면서 부자들한테 세금 거둘 거야. 금투세 만들자는 입장이었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검토해보겠다 툭 던져요. 지금 이런 거 왜 이러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경제, 국민 민생에 관심 있는 정당 아니에요. 이재명이 잼 날려보는 겁니다. 야, 금투세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여론이 영 좋지 않네. 여론 쫓아가야지. 지금 여론에 대해서 간복이 지금 던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던지게 해보는 겁니다.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정책 던지기를 통해서 이게 표가 될지 안 될지만 중요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요. 경제를 경제로 보지 않고 경제를 표로 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넘어서 표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도 보십시오. 부동산 정책을 몇십 번에 걸쳐서 했는데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이때도 부자 잡겠다라고 해놓고 결국에 이 피해는 모두가 다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거 서민들이 얼마나 부동산세 때문에 억울해하고 있고 또 영끌해가지고 이번이 아니면 집 못 살까봐 영끌해서 정말로 고액 대출 받았다가 지금 와서 자기 집 날리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 민주당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경으로 몰아놓았는지 잊지 않아야 된다. 금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투세도요. 대만의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1988년도에 대만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요. 김 대표님, 이때 금투세 물론 우리 네. 그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여 또 정확히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금투세 개념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금융투약세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주식으로 번 돈이 있다면 이거에도 세금을 먹이겠어 하는 게 금투세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주식으로 주식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먹이지 않았나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을 물렸던 것이 아니라 주식의 거래, 그러니까 이 거래세. 주식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상한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펀드에도 세금을 먹이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펀드나 국채 펀드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먹이겠다는 게 금투세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만에서 1988년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었을 때요. 2주 만에 주가가 36%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게 폭동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 대만에서 이 정책을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폭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대만에서는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시켰습니다. 네, 이걸 도입하려는 걸 폐지시켰어요. 자,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요. 금융 선진국들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미 다 시도하고 있지 않냐? 다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냐?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금융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금융 선진국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금융 후진국에 가까워요. 금투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 체력이 기초가 충분히 더 변화하고 다져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요, 기업의 지금 승계 구조도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지금 기업들 상속세 때문에 제대로 승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선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서민들에게 결국에는 해악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은 금투세가 우리나라가 발생한다면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외국인이나,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에 투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금 자체가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러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이 피해가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럼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영님, 그 미국 너무 말이 빨랐나요? 시간이 촉박해서. 아닙니다. 네. 예영님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캐피털 게인 텍스라고 해가지고 그 주식에 이득이 있으면은 세금이 내는 것. 원래 원칙 그 말씀이 맞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에 대해서 세금 소득세 안 내시는 분이 거의 지금 40%가 넘습니다. 30% 후반대 예, 정도 30% 되죠. 부분, 예, 40% 정도가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그 세금이 있으려고 하면 일단 그런 기본 소득세 자체에 대한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지금 그 자본이 글로벌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네. 그 금융 그 투자와 관련되는 소득세,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5천만 원까지는 세율이 20%입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가면 여기가 35%의 이 소득세를, 이익세를 떼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캐피털 소득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대만에서 이거를 도입하자마자 주가가 30% 이상 떨어져 버리는 건 왜 그렇죠? 야, 참, 내가 대만 니만 있냐? 바로 한국으로 오고 그 돈이 바로 일본으로 가고 바로 미국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최대한 이익을 보장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한꺼번에 빵 때려버리면은 내가 미쳤나? 한국에 돈 놔두게 그 돈이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큰 손도 빠져나가버리고 개미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한국 주식에서 돈이 싹 빠져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논리,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 현재 이 금투세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
1억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들한테 해당하기 때문에 부자 증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이건 겁니다. 야, 5천만 원 1억 투자금을 받으려면 이거를 투자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얘네 시드머니가 10억 이상 되더라. 그럼 부자 증세 맞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자, 부자들은요, 이런 큰 거래를 하면 거래세를 그만큼 더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 증세하겠다라고 해서 진짜로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요, 대한민국 금융시장 굉장히 작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면 이 타격을 누가 입느냐? 서민이 입는다라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경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얘들이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면은 부자 증세이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이 이 타격을 다 입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거를 현실화할 경우에는 경제를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사실 민주당은 그런 걸 노리는 측면도 없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게 만약에 우리가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면 언젠간 필요한 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매도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요. 기업의 불공정 공시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금융 구조, 금융 시장이 작은 거에 대한 확대 정책도 필요로 하고요. 또 기업의 지배 구조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이 필요하고, 특히 노조들에 의해서 지금 이 기업이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나라가 안정성을 찾아가야 이 금투세라는 것이 도입을 논의할 때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체력이 안 됐는데 이유식 먹어야 되는 아이들한테요, 몸에 좋다고 잡곡밥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특이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면은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죠. 사실 그렇잖아요.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더 국가에 뭘 요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 이마트 가보세요. 예전에 카트 하나, 이게 카트 딱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뭐 그냥 아무 때나 집까지 끌고 가. 그런데 카트 줄줄이 엮어놓고 거기다가 100원짜리 하나 딱 넣어가지고 돈을 넣어야 이거를 딱 뺄 수 있도록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쇼핑 끝나고 나서 그 100원 자기가 빼서 가지고 가려고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그게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좀 내봐야 세금에 아까운 것을 아는 것, 그런 기본은, 그거는 자유보수 우파의 기본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 이거를 이 부분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 가지고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고, 이게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 살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금투세를 현실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락할 위험이 높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외 투자 환경에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개방된 경제하에서 좀 조심스럽다, 이런 위치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김 대변인 또 이후 일정 때문에 좀 많이 바쁘실 텐데,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였습니까?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 해서 금투세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론회 하려다가 갑자기 이게 주식이 엊그제 새파랗게 질려서 떨어지니까 빤스런 하면서 토론회도 캔슬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나와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는데 깨갱하고 아무 답도 없더라고요. 토론을 할 수 없는 게 아까처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이미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발표를 하셨어요. 자, 지난 4월에는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입장이 명확한 거예요.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는 거에 입장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민주당은 지금 뭐 한다 그랬죠? 정책 던지게 해보는 겁니다. 정책 던져서 지금 이게 여론이 어떤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당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간보기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국민들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당이 대선 나갔을 때 표를 얼만큼 갖고 올까 간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민생 머릿속에 없다니까요. 그럼 오로지 표뿐이 없어요. 아직 당론도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토론을 할 수가 없죠. 토론할 역량이 안 되죠. 지금 금투세가 뭔지도 모르죠, 정확하게. 자기들이 얘기해놓고도 이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알지 못한다. 맞아. 예. 그리고요, 이게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 OECD 국가들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것도 지금 금융 규모가 뒷받쳐줘야 되고 그 나라의 경제 문화나 기업에 대한 인식들이 받쳐주는 나라들 일부가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요. 실제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후진국 대열에 들어있어요. 금융시장만큼은. 금융시장 당연히 발전하고 선진국화 돼야죠. 근데 아직 그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민희님, 김민수 대변인, 정확해서 정말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죠. 민생과 관계된 거라서. 아니, 민생과 관계된 건데 이 민주당 놈들이 정책으로 계속 뻘짓을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합니다. 민주당의 네. 경제 공부한다는 이름이 경제는 민주당인데 오히려 경제 폭망은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네. 경제 폭망이 아니라 얘네들이요. 진짜 이거 민생을 폭망시키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을 폭망시키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제2번째, 두 번째, 2차 한강의 기적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요. 여기 인적 자원들의 전쟁이에요. 앞으로 지금 여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말로 키워나갈 수 있는 지금이 황금 타임대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지금 정쟁들로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IT 그리고 미래 에너지 그리고 무인 자동차 그리고 여기 빅데이터 여러 가지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래 먹거리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통령 탄핵시키지 없는 죄 덮어씌워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탄핵시키지 이거 법감 탄핵시키지 이런 짓거리들로 지금 무려 22대 국회 2달 동안에 1200억이나 되는 국회 예산 2달치 1200억 넘습니다. 이 예산 낭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치를 정쟁용으로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까? 대한민국 지금부터 준비해야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고 더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광복절이 지금 다가오는데 네. 대통령 특사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는데 지금 불과 한 3, 4일 전하고 네. 오늘 아침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거죠? 지금 광복절 특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또 핵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예. 네, 이 사람들을 특사를 이번에 사면 복권을 시키냐 어쩌냐 했는데 예. 또 다시 지금 원활하게 또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김경수, 경제사범, 조윤선, 네, 경제사범 위주로 특별 사면을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맞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근데 갑자기 정치 2, 3일 만에 사범들도. 정치인들 이름이 막 네. 거론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 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네, 조윤선 박근혜 정권 때 정무수석인가? 청와대 정무수석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네.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음. 예전부터 그 대통령 사면 복권권 할 때마다 조금 좀 불만이 있었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이런 뭐 경제사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제해주는 부분으로는 써도 되는데 특히 정치인들 중에 그 죄의 제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목을? 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에 따라서 억울한 측면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는 게 아니라 특히 저는 김경수 이 전 지사처럼 네. 이 댓글 조작 있잖아요. 드루킹. 드루킹. 이건 정말 중범죄거든요. 아무리 2년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저는 이런 사람들은 사면 복권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지금 사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저도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네. 이번에 민생사범, 네. 뭐 경제사범 위주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됐는데 최근 며칠 사이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곰곰이 보니까 네. 이 김경수 같은 경우는 친문 계열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핵심이죠, 핵심. 친노. 민주당이 친문. 네. 친명계로 지금 완전 일당 사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 전 도지사가 나오는 순간 만약에 지금 김경수는 이미 사면은 돼 있습니다. 맞아요. 복권이 문제인 거죠. 복권이 지금. 문제입니다. 네. 사면은 돼 있어서 지금 영국 뭐 유럽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복권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복권이 돼야지 이제 출마도 하고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이 또 생기고 피선거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3년 뒤에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가령 그래서 친문재인 계열 정치 세력에게는 김경수를 꼭 복권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금 목소리가 세지고 있어요. 그죠, 바람이 있겠죠. 네? 본인들 그래서 지금 바람이. 저 현재 경기도지사 네, 김동연 지사가 되게 열심히 얘기하던데요. 지금 김문수란다. 김경수 복권시켜야 된다. 김경수 복권시켜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친명계 그 쪽에서 네. 좀 이상한 표정을 짓고 불편하죠. 있죠. 근데 네. 그 정성호 의원이 어제도 우리가 예. 그 얘기를 했지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은 아니니까 이재명 파에 그리고 이재명의 그 좌장이죠. 복심이다 뭐 이러잖아요. 친명 좌장. 근데 이분이 지금 발언하는 거 들어보면 이걸 뭐 우리 쪽에서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건지 이거 갈라치기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카드로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희망하는 건가요?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네. 분열이 될 것 같은 야권을 거죠. 분열시키기 위해서 여당이 이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쓰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완전히 1인 독재 사당화, 체제죠. 독재 정당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걸 좀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냥 김경수를 그냥 한번 복권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김경수를 복권시켜 주고 네. 뭐 이 우파 진영에 뭐 조윤선 뭐 등등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그냥 왕창 네. 다 사면 복권시키면 어떨까? 같이. 이렇게 하면은 저 좌파 진영에서 뭐라고 말 못할 것 같은데. 정치권은 뭐 생물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이 흐름이 뭐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아마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로 아마 셈이 복잡해질 거예요. 민주당 아주 쪽이. 셈법이 네. 복잡해지고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 예정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라고 지금 네. 뭔가 지금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정도는 복권이 되면 어떨까? 복권시키면 이제 지방선거나 대선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이 부활되기 때문에 이거 참 볼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아마 본인이 복권시키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지금 오늘 아닌 척하면서. 오후 2시에 이 방송이 끝나면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오늘 열리는군요. 오늘 열립니다. 2시네요. 2시입니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의도 공판 송무부장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지는데 네. 이미 명단을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지금 그래서 복권 언론 대상자 보도가 명단. 그렇죠. 네. 오늘 조간신문에 흘러나오는 이런 이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아마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이제 조금씩 흘러나온 거예요. 6시, 아침 6시 41분 기사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조윤선, 김경수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고기를 끄덕끄덕 하지 않았을까.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오늘 만약에 이게 발표가 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주 난리 나죠. 복잡하겠군요.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그 재판 1심 선고가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다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뭐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죠. 네. 그럼 1심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나면은 지금 1심 선고 심리를 굉장히 오래 끌었기 때문에 3심 대법원 확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속전속결로. 그러면 김경수가 복권이 되었다. 이러면 그렇죠. 이거 볼만한 거지. 사실 김동연도 속셈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쵸? 이제 일단은 김동연 뭐 이런 이낙연 이쪽은 네, 맞아요. 지금 세가 약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아쉬운 거죠. 자기 편들이. 그래서 김경수가 복권이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수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의 그 드루킹 사건을 생각하면 이런 고의안 이 절대 사면 복권 시켜주면 안 되는데 일단 사면은 되었고 복권도 뭐 이 곤란한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겠죠. 네. 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정말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유 권한이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대통령,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은 대통령이잖아요. 정치인처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치력을 발휘하셔라. 정치력을 발휘해라. 네. 그리고 갈라치기 하지 말고 문재인처럼 갈라치기 하지 말고 국민 대통합을 한번 고려해 주시라. 하여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복권이 안 된다. 뭐 이런 사례로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네. 김경수 도지사가 만약에 오늘 오후에 복권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 꼬북 루피님 경수 복권 반대? 여기 복권은 봐봐요. 로또가 아닙니다. 복권은 로또가 아니에요. 복권. 로또 복권이 아니고 김경수 아니, 다 아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수준이 높으신데. 복권 반대. 자, 이제 시각을 넓게 한번 보십시오. 김경수가 복권이 되어서 야권,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대권 후보가 하나 더 생기면 저쪽에 이재명 1인 거의 독재 사당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쪽도 조윤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얼마나 그 고초를 겪었습니까? 네, 실력도 있으시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복권이 되면 정치적 입지가 또 조윤선 그렇죠. 조윤선 정무수석도 장관도 상당히 정치적 입지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당히.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다른 복권 소식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되느냐 네. 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오후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그러네요. 관건이네요. 김경수가 복권이 되느냐, 이 명단이 들어갔느냐. 이미 들어갔다면 저녁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친문 비앙키님, 김경수가 과연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까요? 대항마가 되고 안 되고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친 이재명 계열로 똘똘 뭉쳐있는 현재 민주당은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깰 수 있는 자기들끼리 친문재인 계열의 김경수가 들어가면 이게 깨지게 돼 있죠. 아니, 정성호 의원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야권 분열용이다. 지금 여러분들 본인들이 이 불안하다는 방송 얘기죠. 보시는 여러분들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 기억하시죠? 제가 수차례 어떤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번에 너무나도 민주적이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벌어졌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후보 검증도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거의 죽이자시피 했잖아요. 그럼요. 완전 상대를 완전히 다 죽이자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저쪽도 김경수가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아마도 친문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세력화해서 친명 계열과 아주 극렬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치열하게 싸울 때 그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들 뭐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실 네. 드루킹도 그랬던 거 아닌가? 친명계가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서운하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음. 대장동 게이트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그쪽에서 나온 거죠. 먼저. 대장동 게이트가 이낙연 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응?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이야기는 민주당 쪽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이야기들은 은밀한 이야기들은 국민의힘 세력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그런 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예, 그 점을 오늘 오후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김경수 복권 되느냐 마느냐 이겁니다. 네. 김경수 씨가 이거 복권 되면 완전히 로또 당첨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복권 하나 사는 거네. 그 복권이네요. 네? 복권이네요.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만 생각하면 그냥 자, 용서가 안 되지만 사실 드루킹 사건 이거는 그때 대선 자체가 그럼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렇지.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거 자체가 무효하죠. 그게 무효. 드루킹 사건이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 매크로라는 그 기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한 10여 명, 20여 명이 앉아가지고 거의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돌려가지고 여론 조작, 민주주의의 가장 큰 여론 조작입니다. 그걸 김경수
드루킹 그렇죠. 주범이지 주범. 네. 그거 생각하면 복권시키면 안 되는데 오늘. 맞아요. 오늘 근데도 오후에. 뭐 정성호 이런 사람들은 뭐 억울한 측면이 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 지금 본인들 편은 내 편은 괜찮고, 예, 맨날 아니 억울한 거로 이야기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제 억울하지. 말이. 가짜 뉴스로 그냥 희생된 사람 아니야. 아이고 얼마나 난도질을 했어요. 뭐 뇌물 받았다는 뇌물을 뭐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뭐. 어? 아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은 됐는데 복권이 안 됐죠. 복권이 지금 안 되신 거죠? 그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복권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통령 다시 나올 일은 없으시겠지만. 근데 이게 복권이 되는 게 전직 대통령 복권이 되는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얼만큼 받느냐 뭐 이런 게 지금 사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오롯이 제대로 받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그렇지, 이에요. 그렇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양산에서 너무너무 지금 편하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혜택이 있거든요. 평산마을. 네. 연봉부터 시작해서 경호 시스템까지 이런 거 따지면 사실 그러네요.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받고 혹시 있는 거죠.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 복권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것도 또 나오고. 그것도 혹시 모릅니다. 아직 그 보도 나온 건 없지만 오후에 하여튼 광복절 특사 네.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오늘 번째 첫 뉴스였습니다.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보죠. 아니, 지금 이거 저도 참. 이쪽에 살아가지고 네. 마포에 동교동 삼거리라고 있어요. 네. 그쪽 지나다 보면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이 크게 붙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도 있고요. 동교동계 뭐 거기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 동교동계.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동교동계가 수시로 모였던 곳이 그 김대중 대통령 2호 여사가 사셨던 사저가 있어요. 사저. 그렇죠. 근데 이 사저가 아니 어제 난데없이 뭐 정청래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했으면 별로 이거 주목을 안 했을 텐데 아유, 진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 문화재로 만들자. 무슨 이런 소리를 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아 이것도 원래 정청래가 발언하면 이거 주목하게 되잖아요. 네.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응?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 아하 지금 이 사저가 원래 소유권이 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있죠. 3명이잖아요. 네. 김홍업, 김홍걸 그 중간 또 누구죠? 김홍업. 네, 김홍업. 3명이 있는데 네. 막내 아들이 이호 여사의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호 여사까지 돌아가시면서 네. 이 동교동 사저를 막내 아들한테 줬습니다. 김홍걸한테. 그렇죠. 그죠? 근데 이 김홍걸 씨가 팔았어요? 팔아버렸어요, 이 사저를. 진짜. 100억 주고. 근데 그 산 사람이 3사람인데. 네. 오늘 또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소유권 이전 다 했고. 네. 세금 다 냈고. 명의가 넘어갔어요, 지금. 아 근데 그 매입한 금액 네. 그 금액을 형성한 거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왜요? 그 100억이 너무 100억인데 96억 정도가 지금 96억 정도가 그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빌렸구만. 돈을 그렇죠. 빌렸었네.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 돈이 뭐 3억인지 4억인지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요? 네, 거기다가 이게 채권 최고액이 120%다 그러면 한 80억 정도를 대출받은 거고 110%다 이러면 86억, 87억 이걸 대출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가능한가 봐요, 이렇게. 아니 이것도 어디 이것도 좀 새마을금고 뭐. 아니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건지. 그게 좀 전문가시네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근저당을 설정해서 했다면 은행에서 돈 빌린 건데. 그렇죠. 돈을 빌려서 그러면 이걸 100억 주고 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살 걸 그랬나? 이상하네. 근데 하여튼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개인 집을 100억을 주고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지금 정청래 등 이 민주당 쪽 국회의원 일부가 네. 이걸 국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예산. 마포구 예산으로 다시 매입을 하자.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 이거 동감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그 배경이 더 웃겨요. 민주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몰랐어. 심지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미래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 네, 이거를 왜 팔았냐, 뭐 이러면서 민주당 이거 니네 관심 갖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 막내 아들을
막 공격을 했어요.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 막 이러면서 백지화를 요구했어요. 이게 지금 새로운 미래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이 기사를 보면요. 이 프레시안 기사인데요. 네. 좌파면 이제 프레시안입니다. 37년 머문 DJ 사저를 100억에 매각. 유언까지 남겼는데 땡땡땡. 새로운 미래 민주당 매각 보도에도 침묵만. DJ 지우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렇죠. 지금 전병헌, 이낙연, 뭐 김종민 등등 이 사람들은 비명계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미래. 비명 횡사. 비명계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당하기 전에 미리 나왔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예. 사실 뿌리가 DJ계잖아요. 사실은. 예? 너 뿌리도 없는 놈들이다.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지금 보세요. 저는 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정말 진짜 아주 독하게 지금 혼을 낸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완전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가 이걸 자기 돈으로 못 사겠고. 왜냐하면 네. 정청래가 자기 지역구거든. 그렇죠. 네, 자기 지역구니까 이제 이걸 뭐 세금으로 하자 어쩌자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아니 아들이 그 사저를 소위 말해서 국가에 기부를 했거나 네. 뭐 예를 들면 사회에 환원을 했거나 네. 이러면 뭐 우리가 좀 수긍이 되는데 네. 아니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 해가지고 100억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 돈을 국민들이 100억을 그럼 다시 주고 다시 사와야 되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김대중 사저를 사서 네. 국민의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노하시거나 화가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이걸 또 정치적으로 보면 그냥 어차피 이 부분을 그러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어쨌든 대통령이었잖아요. 김대중도. 그러면 이 사람을 이 사저를 우리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뭐 이렇게 해준다 하면 저는 이참에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지금 어디 묘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려서 이것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대통합 차원에서 하는 것도 뭐 저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아이디어 같아요. 같습니다. 굿 아이디어. 네. 근데 이거 관련 보도를 보니까 지금 김홍걸 씨가 이 100억의 집 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을 판 김홍걸 씨가 오늘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요. 네. 야, 제가 이 보도를 또 CBS에 나왔어요. 뉴스 김현정 거기에요? 보고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아침에. 무슨 얼굴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김홍걸 씨의 어머니인 고 이희호 여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서울시가 이 동교동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시장과 얘기가 됐다. 아, 근데 박원순 시장 이런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박원순 시장에게 2019년에 물어봤대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 말이 처음 들었는데 이 뭐야 이거 도대체.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아이고, 시장도 돌아가셨지. 아 이거 물어볼 데가 자살했지. 없네 그러면. 네. 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오, 이거 뭐예요? 웃기죠. 야, 그리고 이건- 또 이 김홍걸 씨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건노갑 고문에게 그렇죠. 또 상속세 뭐 문제를 논의한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건노갑 의원의 말 알아서 정리하라. 알아서 정리하라. 야, 이거 저 김홍걸 전 의원 이 아들 셋째 아들의 이거 불안하겠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이거 이래서 이 김홍걸 씨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정치권이라는 건 민주당 이야기 하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더 민주당이 더 의리 없는 거네. 민주당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야, 이거 아니,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얼마나 통해서, 팔았어? 어? DJ 팔고.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막강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아, DJ 정신 어디 갔어? 맨날 얘기하더니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의리 되게 없네요. 진짜 의리 없어. 이 와중에 박지원은 그래도 아유, 본인의 난 박지원 발언 보면서 야 역시 정치 구단이고 여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 내는 그걸 또 낼름 먹네. 얼마? 29억이 본인 이제 재산인데 그거에서 이제 본인 집 있잖아요. 지금 네. 살고 있는 집 네. 그걸 좀 줄여서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9억을 다 낸다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래도 어쨌든 29억 원을 내는지 안 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뭐 막 여기저기서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지원은 여우다. 지금 박지원 의원 그 멘트 보면 이렇습니다.
22대 총선 때 재산 신고 목록 등을 종합하면 29억 원에 이르는데 네.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 뭐 진짜 내놓는다면 박지원은 내놓으시면 됩니다. 네.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는. 그렇죠. 왜냐하면 박지원 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미국에서 돕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누릴 건 지금 다 누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 그러니까 의리 지켜야죠. 연세가 29억이 지금 아니라 80이 다 돼 가시는데 290억이라도. 지금 몇 선 의원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또 배지 달게 했었으면 이것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을 포인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박지원 같은 사람이 이거 또 배지 다는 거 이번에 보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데다가 또 꽂아주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이재명이 결국은 정동영, 박지원 이런 사람들 자기가 얻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모두에서부터 친문 정치인, 친문 586 정치인 김경수의 복권 여부, 그렇죠. 그 다음에 DJ 사저 매각에 따른 뭐 재매입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떠드는 세력들을 보면 이재명계는 조용히 있어요 지금. 에? 네. 이재명계는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있죠. 왜? 자기들이 민주당을 장악했거든요. 그렇죠. 입 딱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외곽에 친문재인 계열, 그 다음에 친 DJ 계열, 이쪽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럼 조만간 이 민주당 조만간 이게 완전히 저기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각 세력별로, 아니 지금 사실 10월 중에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가 사법 처리가 1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이나 뭐 피선거권 제한되는 그런 사법 처리가 나오면 민주당이 급속히 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민주당 당사 자체를 팔아야 되는 당사 상황도 430억. 네, 그 상황도 올 수도 있다는 당선 거잖아요. 취소형이 되면은 네. 430억 국가보조금 맞습니다. 내놔야 네.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의도 당사 팔아야 돼요. 응? 그 입국 굉장히 그러니까 저렇게 민주당이 이재명을 계속해서 옹호하면서 그 지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당사 날아갈까 봐네. 이게 이제 의리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인가? 경제 공동체죠. 어? 네. 이런 게 경제 공동체지. 네. 범죄 이런 게. 공동체고. 범죄 카르텔이고. 네. 자, 이 점을 오늘 재밌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문, 정치 친명, 재밌네요. 구 DJ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좌파 진영의 주요 정치 세력이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친 이재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친문계는 또 나름대로 지금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키가 김경수가 되는 김경수라는 거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DJ 사저 이거 논란이 일면은 사실은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열받죠. 이거는.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나? 아니 이낙연도 안 뽑아줬는데 그랬더니 민주당 니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재명계. 사실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 지역 출신을 대선 후보로 밀지 않고 문재인, 부산, 이재명, 경북 네. 이렇게 다른 지역 출신들을 대통령으로 미는 이런 전략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 문제에 대해서 이 좌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심하다. 그렇지. 이런 걸 이제 이번에 들통 난 거예요. 알게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걸이 오늘 김현정 쇼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한 건 진짜 이건 정말 전화도 안 충격이네요. 통했다. 전화도 한 통 없었고 이 사람들이 정말 박원순 시장을 정치를 말이야 뭐 이 사업하듯이 들었다. 의리가 네. 있어야지 명색이. 아이고. 좌파든 우파든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지. 난 또 민주당은 좀 의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정치 선배가 있다면 배신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저는 이거 충격이었어요. 건노갑 전 의원이 알아서 잘 정리하라 해. 알아서 어떻게 정리해요? 100억짜리인데. 네. 응? 아이고 참. 지금 이번에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게 이슈가 됐지만 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어디다가 함부로 배신하고 말이야. 네. 참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아니 우리는 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의리를 지키겠어요. 이 우파 정부 정권 지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의 발빠른 민생 행보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한동훈 비대 자꾸 비대가 나와요.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마다
민생과 관련된 그런 이 제안을 내고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스텝이 꼬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따라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금투세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발표를 했죠. 네. 전기료 이 취약계층에 음흠. 이 지원을 하는 것을 15,000원 더 지원을 하겠다. 네네. 지금 현재 6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달 평균 76,000원 정도를 쓴다고 그래요. 취약계층에서 네네. 전기료로. 네. 지금 무더위 때문에 뭐 전기 이 선풍기 돌리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까? 네네. 자, 15,000원 더 하면 이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이 한전 적자였습니다. 네네. 한전 적자가 아닌 이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가능하다라는 음흠. 부분을 해냈고요. 네. 그냥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네네. 자, 이걸 놓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네. 이 최고위원 안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원내대표. 비롯해서 네네. 또 당정협의회에서도 많은 반대가 나왔어요. 음흠. 그걸 이런 부분이죠. 한동훈 당대표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네. 지금 이 무더위에 이 전기료 부분을요 음흠.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투세입니다. 음흠. 금투세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딱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이재명은 안 되겠다. 이거 연기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자라는 거고. 원래는 이제 내년에 시행이죠. 예,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해서 이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면 20%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 또는 이렇게 하면은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 또 1,400만 우리 개미, 특히 청년층 이 고통스럽다라는 것들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이 금투세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뭐 전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좋다. 누구라도 좋다. 토론회를 하자. 민주당이 먼저 토론회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부분이 그렇고요. 네. 또 오늘 이야기가 나온 반도체 지원법. 음흠. 반도체 지원법은 이 야당도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거는 확정을 짓자. 음흠. 그다음 오늘 또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음흠. 이 수석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네. 이 논쟁이 없는 서로 논란이 없는 민생 법안은 이번 달 안에 모두 이 통과를 시키자. 음흠. 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요. 네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네. 민생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네네. 완전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가져와 버리는 이런 효과를 누렸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네네. 또 실질적으로 성과도 냈다라고 하는 네네.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당혹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어떤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투세 같은 경우 이 운동권의 도그마. 그러니까 아이고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나눠야 된다. 이게 이제 운동권적인 어떤 그런 시각인데 바로 금투세라는 게 5%도 안 되는 5천만 원 이상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세금 매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 진성준 적책위 의장의 블로그에 6,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눈길을 끄는 게 이 댓글이 금투세를 빨리 폐지하세요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개미들의 분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25만 원 웃기지 마라. 전 국민 25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지금 증권 시장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금투세다. 25만 원 안 줘도 돼. 금투세부터 없애. 라고 직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 지금 특검해서 뭐 지금 쌀이 나오냐 아니면 뭐 금이 나오냐 민생은 지금 파탄 지경인데 너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입법 폭주만 하고 있어 라고 민주당의 행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개미들의 그 지금 이 댓글에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성준은 그게 또 개미가 아니라고 막 욕을 했다면서요. 자기 지금 어떤 다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진성준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가 막힌 지적을 했죠. 어떤 지적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지금 단순한 주식하지 않는다. 사모펀드를 한다. 와. 당연하죠. 그렇죠. 큰 돈은 사모펀드로 움직이죠. 그렇죠. 사모펀드 개미들이 왜 모여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 금투세를 하게 되면 그 사모펀드의 세율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걸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이 가져갈 수 있느냐? 49%에서 예. 25%로 줄어들고 27%였죠. 27%로 예. 예, 아주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네네. 진성준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꼭 뭐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느냐, 뭐 여러 가지 반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이재명은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전기료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그 민주당의 25만 원 살포 네. 이게 노리는 게 뭡니까? 뭐죠? 이게 포퓰리즘이긴 하지만 네. 국민들의 일부에는 그래도 뭐 민주당이 민생은 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어떤 일부의 오해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응을 하자. 네네.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필요한 세금을 낮춰주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음흠. 이게 지금 25만 원 살포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는 어허.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송 대표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모펀드 하나만 하더라도, 사모펀드가 언제 그렇게, 이 땅에 지금 난리가 났었죠?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펀드가 새로운 기법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사모펀드를 그냥 라임이라든지 무슨 뭐, 옵티머스 사태까지 야기된 게 다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왜 김대중 정권 때는 아이고 우리 저기 IT 산업을 하자 그래갖고 뭐 테헤란노를 난리를 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IT 무슨 지원금이 눈먼 돈 너도 나도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온갖 운동권들이 전부 다 그거 뺏어가느라고 난리가 났었죠. 저기 노무현 때 뭐 했습니까? 바다 이야기 무슨 갑자기 바다 이야기가 새로운 무슨 기법이냐 난리를 쳤는데 그거 역시 뭐였죠? 그냥 도박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상품권 운운하면서 상품권 지금 코나아이처럼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현금 박치가 아니고 상품권이다 했는데 상품권 만드는 걸로 전부 다 또 돈 빼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이제 문재인 때는 뭐였습니까? 사모펀드예요. 펀드 갖고 무슨 뭐 돈이 어떻다 저떻다 난리를 쳐갖고 유시민이라는 작자도 한테 가서 무슨 뭐 강연하고 돈 받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바로 지금 진성준이 얘기하듯이 거꾸로 된 거예요. 진성준은 아주 부자한테 지금 세금 매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투세를 하니까 사모펀드는 세금이 줄어들더라. 부자 감세더라. 6,000개의 댓글 중에 대다수가 지금 야 너네 부자 무슨 부자 세금 매겨? 아니야. 부자 감세하는 거야.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저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음모론처럼 들리시겠지만 야 이거 문재인이 지금 키운 사모펀드를 거꾸로 지금 진성준이 등 친문들이 난리를 치면서 그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모펀드 라임이랑 그 옵티머스의 온갖 혜택을 다 누가 받았습니까? 이낙연이 지금 보좌관 극단적 선택한 게 그랬죠. 라임이에요.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 옷 받은 기동민이 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이수진도 그때 뭐 돈 받았다 그러고 온갖 친문들이랑 뭐 해갖고 줄 서갖고 거기에 연루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모펀드의 그 세율을 낮춰주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포장해갖고 무슨 부자 무슨 세금 운운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사모펀드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게 아주 전곡을 찔렀던 부분이고요. 네네. 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 네. 사실은 76,000원인데 지금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5,000원을 더 지원해야 되느냐. 이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재부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추가 지원은 없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5만 원 지원이 되면.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고집스럽게 이걸 이뤄낸 이유는 네. 이런 무더위에 이런 소외 계층에 대해서 네네. 이 취약 계층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굉장히 발부둥친다, 노력한다, 뭐라도 지원하려고 한다. 네네.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네네. 거의 다 반대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한동훈 자신 혼자서 이렇게 이걸 뚫어냈다라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면요. 뭐죠?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가 된 지 2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름 만에 당직 인선과 이 금투세 전기료 등을 통해서 이 주도권을 찾았어요. 이 민생을 가져왔어요. 네네.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지금 전기요금 지원과 금투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완전히 같이 해요. 이 당에서 이 결정을 할 때마다 언제나 대통령실도 찬성한다. 어허. 민주당은 빨리 동참해라. 네네.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당정일체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정책에 있어서 공조를 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한동훈 그 지도부 당직자들 네네. 이건 좀 이례적인 겁니다. 네. 원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축하란을 보내주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예. 이번에는 그거 뭐 다 보내줬어요. 예, 밑에 예. 당직자들에게. 뭐 조직부총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 저 전략기획총장 또 보냈고요. 뭐 그리고 대변인까지 보냈더라고요. 그 기분 좋거든요. 그렇죠. 한지아라든지 큰 건 아니지만 곽윤태. 예. 이게 저는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물론 윤 대통령이 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우 대통령이 나를 보낸 건데. 그럼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정책적 연대, 정책적 원팀. 이게 미국이 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치도 네네. 이제 개파로 뭐 무슨 이렇게 나뉠 게 아니라 정책으로 이렇게 나뉘어야 한다라는 걸 2주일 만에 보여줬다라는 데서 저는 상당히 놀랍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금투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자, 금투세는 원래 민주당이 그래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했다가 왜 그 철회했냐면 개미들이 커뮤니티에서 야 며칠 날 저기 토론한다고 다 가자. 며칠 날이야. 그리고 다 사발통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자 뜨거. 개미들이 나타나갖고 이 토론회가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연기 했는데 한동훈 대표 아주 타이밍 좋게 좋아 그러면 그 토론회 말고 나랑 토론하자 이재명 그랬더니 박찬대가 막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토론이야 했더니 바로 다음에 그럼 박찬대 당신이 와. 박찬대가 회계사예요. 그것도 꽤 이름 있는 그런 그 법무법인의 회계사까지 하셨더만 회계법인지 법무법인지.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 회계 그러면 또 한동훈이에요. 검사 시절에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전부 술 먹으러 가잖아요. 여기 막내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저는 빠지겠습니다. 다녀오세요 해놓고 혼자서 그 검찰청에서 뭐 들여다봤냐면 회계 자료. 어느 회계 자료? SK그룹. SK그룹에 회계자료 장부를 다 뒤져갖고 자 술 먹고 이제 다 뭐 골골하다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 새벽에 딱 잡았습니다 하고 딱 내놓는 게 누굴 잡아? 최태원 회장을 잡았어요. 뭐? SK의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SK 최태원 회장을 그러니까 검찰 임용 3년차 검사가 해낸 겁니다. 그때 뭘 들여다봤다고요? 회계 자료. 야, 론스타 때도 론스타죠. 론스타 때도 막 완전히 전문적인 회계사도 힘든 그 자료들을 한동훈 대표가 그때 검사 시절에 전부 다 들여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찬대 회계사 와, 날 토론해줄게. 금투세 토론해줄게. 박찬대 안 하겠다잖아요. 도망갔어요. 그 박찬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월요일 그 주가 대폭락을 왜 이 금투세로 연결을 짓느냐? 누가 금투세를 연결 짓는데 그게 아니라 금투세를 실행하면 그보다 더 최악의 어쨌든 이탈이 생길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금투세를 아무도 연결 안 지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그 공해진 것이죠. 네네. 자기들이 먼저 토론을 하자고 해놓고선 토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표가 오늘 8월 8일 오전 그 9시에 또 저 최고위에서 좋아 원하는 시간, 장소, 토론자 다 들어줄 테니까 또 하자라고 민주당에 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 한동훈 대표 그 이번 전대에서 또 보여지고 또 그때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 일대 뭐 한 10으로 지금 싸웠잖아요. 그때 집요하고 그때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왜 저 이슈를 몰아가는 그 능력을 이번에 또 보여준 거예요. 해보자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님이 아까 지적하셨죠. 일석이조예요. 하나는 와 완전히 그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으로 돌아섰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당 지도부의 빠른 연착륙. 당 지도부 그리고 당정과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을 민생의 어떤 이슈를 던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착륙시킬 수 있었다.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또 잘하는 이 공격력까지 보여줬어요. 그렇죠. 검투세를 가지고. 맞습니다. 원래 한동훈은 이 스나이퍼 공격이거든요. 칼이죠, 칼. 그렇죠. 칼들. 그걸 정책 부분에서는 그걸 많이 할 수 없는데 네네. 이번에 검투세에 딱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었죠. 그래서 한동훈의 그 칼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보름 동안 이뤄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끽소리 못해요. 전기료 뭐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전기료 하겠다는데 민주당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 못 하잖아요. 민주당도 합의를 해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도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반도체법과 관련돼서 정말로 안 들어줬어요.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또 제대로 안 들어줬어요. 당시에 대만, TSMC를 갖고 있는 대만은 25%까지 지금 세율 다 조정해주겠다 해갖고 TSMC를 계속 키워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욕을 진짜 엄청 먹고 있었거든요. 그 지금 반도체 칩스법 자기네들도 지금 발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법 얘기하면 끽소리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쨌든 이런 일석이조의 이 정책 대안 제시가 먹혀들고 있다. 보름 만에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어요. 네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거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슈라고 내가 갖고 온 것부터 예.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24%라면서요. 최저치죠. 예, MBS. 예, NBS. 그러니까 전국 지표 조사. 예. 보니까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데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회사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그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 전국 지표 조사에서 MBS에서 바로 민주당이 24%가 나왔는데, 이 24%는 MBS 조사에서 올해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보니까 33%, 올해 1월 달에 33%가 최고점이더라고요. 그 최고점 대비 9%포인트가 지금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국민의힘 32%와 대비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도 네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각오하고 이재명은 전당대회를 저런 식으로 북한 노동당처럼 치르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재명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만약에 구속이 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몸부림이거든, 마지막요. 네네.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완전히 빠지고 있다. 네. 저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민주당이 완전히 쪼그라들게 되면 20%, 19%, 20%까지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거의 그 선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까지 가야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못 가고 있다. 지금 전당대회 그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내리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걸 한동훈식의 이 소위 민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뭐 폭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PD님, 저 옆방에 제 가방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가방을 좀 갖다 주세요. 지금 필요해, 그러니까 좀 약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목이 지금 계속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목이 계속 아프시거든요.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 좀 갖다 주세요. 예. 왜 이 자리에 오면 자꾸 그거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예, 에어컨이 가까워서 그런가? 에어컨 바람을 위로 할까? 더 중요한 것은요. 네네.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네. 서울과 부산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어요. 네네. 그 2주일 전과 비교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6에서 7% 포인트가 빠졌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가방을 위에 올리셔도 뭐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6에서 7%포인트 부산과 서울에서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죠, 그렇죠.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네네. 우리 지금 4, 5년 전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의 여론 추이가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네. 수치는 물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10%포인트 이상의 빠졌다 올랐다 하는 추세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잘한다 잘못한다에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 네. 서울과 부산의 여론이었어요. 네네. 이 서울과 부산 지역의 이런 여론 흐름이 즉각적으로 이번에 민주당에 나타났다. 네. 2주일 만에 반응을 해서 네. 부산에서 서울에서 15%, 18%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 특히 중도에서 완전히 고개를 돌렸다, 외면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네. 몽스 프로폴리스 캔디인데 이게요? 목캔디예요. 이 입에 이렇게 담고 씹지 말고 그냥 이 혀 밑으로 이렇게 깔고 계속 말씀을 좀 하시면 훨씬 보기 좀 편해지실 겁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지지율이요. 서울과 부산 경남 PK와 더군다나 세대도 중요해요. 30대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프거든요. 물론 민주당의 가장 코어 핵심 세대 지지층은 40대예요. 뭐 50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4050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긴 한데 그러나 2030에서 30대는 20대와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었어요. 도리어 추세로 봤을 때는 이 30대가 40대와 연동되는 모양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0대가 10%대로 추락을 했다. 그러니까 PK와 서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세대까지도 30대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30의 특징은 뭐냐면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것이다. 그러니까 4050 세대처럼 코호트, 즉 어떤 특정한 사안이 함께 그 경험을 해서 예를 들자면 4050을 해석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그러니까 부엉이 언덕에 대한 어떤 충격, 이런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겪었던 코호트, 그런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묻지마 지지, 이런 세대의 동시대성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30대와 20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선진국이었고 또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이 경험이 뭐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코호트 경험이 동시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아니면 야당이든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한 거다. 사안별로 다르다. 그런데 이 30대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여론 NBS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일당 체제 위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재명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사후 리스크로 문제가 돼도 네. 당을 지배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데 대해서 청년층이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이 외연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청년층입니다. 그렇죠. 이 청년층에 대해서 한동훈의 이 금투세라든지 정기료처럼 또 어떤 상부 네. 그렇죠. 전기료라든지 이런 그런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아니야 민주당은 왜 그걸 제대로 못하지?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동훈식의 어떤 상품이 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죠. 금투세도 상당히 청년층에게 굉장히 이게 관심이 많은 것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게 그 20대 아들을 저도 지금 그 20대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가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사실 무슨 뭐 그 치부라든지 또 부동산 투자 이런 것에 사실 그렇게 익숙한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20대 때 말이죠. 한 결혼한 다음에는 사실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 막 뭐 치부를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세대에서는 야 나라를 걱정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요즘 청년들은 전혀 근데 다른 요즘 모습을 청년들은 보이죠. 안 그래요. 지금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투자 공부하고 코인 공부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언제까지 벌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플랜을 딱 짜고 있는데 그런데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거예요. 아니 내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데 코인으로 벌어보겠다는데 5천만 원? 나도 곧 달성할 수 있어. 그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꺾어버려. 5천만 원 이상이면 뭐 세금을 매겨? 이런 식의 분노 이런 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뉴데일리 제목 보세요. 당 지지율 하락 자초하는 민주당. 해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점점 더 세진다면서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이름까지 거론이 됐다는 것이죠. 네. 최병 그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세 번째 저렇게 내면서 네. 그 한동훈 대표에게 그 제3자 추천 최병 그 특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압박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당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당의 입장을 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민주당이 자기들이 협의 이전에 저렇게 내거든요. 네. 네. 저건 뭐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다른 또 이번 전기세처럼 다른 안을 낼 수도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주당에 지금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어쨌든 분열상이 하나 더 있어요. 김경수 복권. 그런데 지금 PK시잖아요. 예? 부산 경남에서 또 그 지역 민방에서 보도본부장까지 하시고 KNN. 자, 그럼 PK에 지금 민주당의 이쪽 친문들이 김경수 복권을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고민정도 복권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빚이죠. 빚. 김경수가 그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김경수가 2년 징역형을 살다가 이 사면이 됐어요. 1년 6개월 가까이 산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 문재인의 비리죠. 그렇군요. 야, 이건 조폭이다, 조폭. 왜 조폭 그 보스가 자기 대신 그 감옥 갔다 오면 다 그 부하들이 흥이 그러고 고생했어. 내가 자리 한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 가갖고 좀 잘 쉬다 와. 또는 야, 자리 한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돈 좀 벌어.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문재인은 자기 때문에 지금 형을 살고 돌아온 중간 보스한테 넘버 2한테 야, 고생했는데 복권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지금 저기를 하는 거죠. 때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보수 핵심 지지층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네들 그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여론을 조작했는데 반성은커녕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복권시켜주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억에 가까운 대규모 여론 조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터지자 그 당시에 정치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한 것이죠. 네. 전부 그동안 손으로 친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댓글을 달았단 말이죠. 네네. 이걸 이제 드루킹 그 일당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네네.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죠. 그렇죠. 자, 부정선거를 요거를 입에 그냥 빨아서 계속 드시면. 몰고 있습니다. 네네. 좀 말을 계속하게 되면 목이 이렇게 근데 부담이 된다는 그렇죠. 걸 처음 예. 겪어보네요. 침을 계속 이제 생성하게 만드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경수 부부는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면 복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소위 보수 우파에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잔잔하게 말씀하세요. 목소리 예. 높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예민하게. 물 좀 드시고요. 김경수가 아직까지 자신의 형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게요. 대법원 혐의를. 판결까지를 네네. 대법원 또 판결까지 나왔는데.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네. 이걸 왜 사면은 한 것이고요. 네, 왜 복권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한쪽에서는 복권 시켜달라고 하고 음흠.
또 이재명 쪽에서는 복권은 뭐 이 소극적이에요. 네네. 뭐 굳이 뭐 복권을 뭐 지금 시키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네네. 이것 가지고 대통령실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슨 코미디처럼 보이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이 일각에서는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복권을 또 들어주라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권 시켜주려면 인정을 해라. 아,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복권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난 잘못이 없어. 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왜 복권 시켜주느냐. 쪽에 한 표.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네. 검찰 수사도 잘못됐고 음흠. 이 대법원까지 판결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주장이, 저자가 하는 주장이. 네,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김경수가 왜 저 인정을 하지 않느냐? 네. 저 문재인 때문이거든요. 네. 선거와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라도 가장 핵심적인 이 수사의 초점은 재판의 초점은 후보입니다. 그렇죠. 여론 조작이 일어났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그렇죠. 김경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친문 쪽에서는 이런 빚 감정으로 인해서 이 복권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굉장히 떨떠름하죠. 그렇죠. 이재명이 이 구속되거나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인 처벌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김경수나 이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떨떠름한 것인데 대통령실은 저는 오늘 그 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때문에 이야기가 지금 막 그냥 번져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은 올려도 되니까요. 자, PD님, 제가 보내드린 이재명 권천 들고 출격 준비 완료. 이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 안에 이 이재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백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격하는 사진, 사격하는 사진인데.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격이 올림픽에서 굉장히 엄청난 어떤 결과를 냈지 않았습니까? 금메달만 해도 3개를 땄고요. 은메달이 3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사상 최대의 지금 사격의 그 결과를 맺었는데 그 코인 사격 코인에 자기도 한번 얹어보려고 네. 이재명이 바로 김예지 선수가 하는 폼을 딱 잡았습니다. 못 올리나요 지금? 네네, 아직 찾고 계세요. 제가 저 어드레스를 드렸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사진, 좀 혐오감이 있긴 하는데, 맞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진종호, 사격선수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이죠. 최고위원이죠. 진종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저는 그 답을 합니다. 국민들의 가슴을 향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사당화시키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동원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동원을 해서 민생을 파탄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적이 바로 국민들 가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독특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르시시스트죠. 나르시시스트. 예, 예. 물론 저 정도 되니까 네네. 저 많은 사법 리스크에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버텨내는 것인데요. 네네.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오는 10월에 1심 판결 2가지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저는 그 위증교사를 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동혁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동혁이 언론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만요. 이 위증교사는 심각한 것이다. 네. 이 위증교사를 가지고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시키는 그 판사의 어떤 결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네. 왜 구속을 시켜야 되는지는 지금 저런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 많은 짓입니까? 대표님 지금 회의하다 그러니까 딱 뭐가 떠오르냐면 미국 대선 지금 한창인데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지명했잖아요. 미네소타 주지사 예, 월스. 예, 예. 근데 이 월스가 해리스는 이제 좀 젊고 그 인도계 흑인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좀 나이가 좀 지긋한 백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아주 푸근한 시골 아저씨, 백인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월스라는 사람이 지금 뜬 게 뭐 때문에 떴냐면 트럼프를 향해서 weird라고 썼어요. weird라고 표현했거든요. 괴이하다, 이상하다, 트럼프는. 근데 그 표현이 너무너무 적확했는지 뭐 난리가 났어요. 이 표현 하나로. 근데 지금 딱 송 대표께서 하신 말씀, 아유, 지금 저기야 괴이해. 이재명은 괴이해 하는 그게 weird. 영어로 위어드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제가 딱 오버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환신골드 있지 않습니까? 멜컴 라이브를 후원해 주시고 멜컴 라이브를 열렬히 지원해 주시는 우리 한신바이오에서 만든 환신골드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죠? 2+1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유현종 작가님 아시죠? 어이구, 유현정 작가님도 옛날에 이병주 작가님 못지않게 정말 좋은 책을 많이 내셨고 또 연개소문,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즐겨봤던 소설입니다. 글 쓰신 유현정 작가님이 직접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1, 2권이 한 세트인데 이 한 세트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2+1 이벤트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